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둠의 문을 넘어선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지난 시간 영상에서 염라대왕이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고 그 머리 위엔 금강경 한 권이 얹혀 있다고 하였습니다. 왜 책일까요? 왜 하필 금강경일까요? 죽은 자들이 줄을 지어 염라대왕 앞에 서면 그 책은 조용히 반응한다고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거짓을 꾸미지 않아도 마음속 가장 깊은 생각과 의도를 들여다본다는 것이지요. 마치 금강경의 구절처럼 응당 머무름이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그렇다면 염라대왕은 단지 죄를 묻는 자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껍질을 벗겨내는 거울일까요? 혹시 우리는 살아있는 지금도 그 보이지 않는 법전 앞에서 이미 심판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어쩌면 진리를 비추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금강경을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은 불교의 대표적인 반야경 중 하나로 부처님이 제자 수보리에게 설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전은 공의 지혜를 통해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참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모든 형상과 개념을 초월한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를 강조하며 수행자에게 실천과 통찰을 동시에 요구하는 깊이 있는 경전입니다. 전체 32분 혹은 31분으로 나뉘어 전개됩니다. 각 분은 공, 무아, 무주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의 지혜를 단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금강경에 대해 시청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짧은 사색을 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일까요? 처음 금강경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는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한 돌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금은 금속이고 강은 단단하다는 뜻이니까요. 뭔가 쉽게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야말로 부서지지 않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금강경을 읽어보면 그 내용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마음도 없다고 말하지요. 그렇게 단단한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을 놓으라고, 물을 향해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 경전이 불교의 핵심이라 불릴까? 왜 그렇게 많은 스님들과 철학자들이 이 경전을 수천 년 동안 붙잡고 사색했을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금강경이 깨달음이라는 불교의 본질을 가장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게 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고 사라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나라는 존재조차 실체가 없다는 것을 직시하라고 금강경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죠. 마음이 머무는 곳 없이 하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한 구절만으로도 수많은 철학적 고민과 수행이 시작됩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라는 이 말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울림을 줍니다. 늘 걱정과 생각에 머무르며 사는 우리가 잠시 멈춰서 진짜 자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니까요. 또한 금강경은 단지 공을 말하는 철학책이 아닙니다. 부처님과 수보리라는 제자 사이의 대화 형식을 통해 진행되며 일종의 수행 지침서 같은 느낌도 줍니다. 매우 논리적이면서도 직관적이고 추상적이면서도 실천적이지요. 무엇보다 이 경전은 말로 표현된 진리조차 버리라고 합니다. 말과 생각, 개념 모두를 내려놓아야 참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야말로 금강처럼 단단한 통찰 아닐까요? 결국 금강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지금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건 정말 진짜인가요?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려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쩌면 이미 불교의 길 한복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공이란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일까요? 불교 경전인 금강경을 들여다보다 보면 자주 마주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공을 텅 비어 있다는 말로 이해하시곤 하지요. 그런데 금강경에서 말하는 공은 단순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엔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공이란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보는 나무 한 그루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겉으로 보기엔 그 나무가 그 자리에 항상 있었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나무는 햇빛, 비, 바람, 흙, 시간, 수많은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나무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무는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의존하는 관계의 집합인 셈이지요. 이처럼 금강경에서 말하는 공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순간순간 변화하며 실체라는 것은 사실 허상에 불과하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이 존재도 정말 고정된 실체가 있는 걸까요? 혹시 그 또한 공의 일부가 아닐까요? 금강경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당신이 진짜라고 믿는 것부터 의심해보세요. 그 순간 세상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공의 가르침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꿈처럼, 물거품처럼 금강경이 속삭이는 진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진짜일까? 금강경을 펼쳐보면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완포영.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영 같으며 물거품과 그림자 같다는 뜻이지요. 처음엔 다소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말이 꼭 틀린 것도 아닙니다. 어제의 기쁨도 오늘의 걱정도 잠깐 머물다 사라져버리곤 하지요. 사랑, 분노, 성공, 슬픔, 그 모든 감정과 경험들이 마치 물 위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공이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비 오는 순간 비로소 보이는 것들. 누군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의 가르침이 도대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그냥 철학적인 말장난 아닐까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은 단지 머릿속 개념이 아니라 삶을 훨씬 가볍고 자유롭게 만드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에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사람, 내 자리, 내 자존심. 내 하는 말 뒤에 따라붙는 집착들 때문에 우리는 종종 상처받고 화내고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금강경의 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니란다. 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라질 것을 억지로 붙들지 않게 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치 꽉 쥔 주먹을 천천히 펴는 기분이랄까요?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오늘의 기쁨도 내일의 슬픔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공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닌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 실천하는 공이란 뭐가 있을까요?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는 관계 속에서 찾아옵니다. 공을 이해하게 되면 나와 타인을 나누던 경계가 조금씩 흐려집니다. 나만큼이나 타인도 조건에 따라 변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 어느새 마음속에 자비가 자리 잡습니다. 나처럼 저 사람도 아프고 외롭고 변해가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비우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담기 위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공의 가르침은 그렇게 아주 조용하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혹시 오늘도 무언가를 꼭 붙잡고 계신가요? 그 손을 조금만 펴보시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가벼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음이 주는 자유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마음을 놓아보면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쥐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계속 잘해야 한다는 압박, 누군가의 인정, 잃고 싶지 않은 것들, 상처받은 기억까지. 그 모든 것이 마음속에 꽉 들어찬 채 나를 놓아주지 않지요. 하지만 금강경은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응무소주,
어디에도 머무르지 마라. 처음엔 이 말이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붙잡지 말라는 건가요? 사람도, 꿈도, 감정도 다 놓으라는 건가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은 모두를 잃으라는 말이 아니라 모두를 자유롭게 두라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놓아주면 오히려 남는 게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하루에 딱 10분 아무 생각 없이 앉아봅니다. 그리고 무심히 등산을 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바라봅니다. 아, 이런 걱정이 있구나. 이 감정도 그냥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무거웠던 감정들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삶에서 예기치 않게 벌어지는 일들에도 조금씩 유연해집니다. 잘 풀리든 엉키든 결국 그것도 지나가는 것임을 알게 되니까요. 금강경이 말하는 공은 절대 비어있는 게 아니라 합니다. 그 안엔 놀라울 만큼의 지혜와 여유가 담겨 있지요. 집착이 사라질 때 진짜 자유가 시작되니까요. 이건 철학도 아니고 이론도 아닙니다.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진짜 체험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꽉 막혀 있는 느낌이 드신다면요. 한 번쯤은 금강경의 말처럼 잠시 머무름을 멈춰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노는 순간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릴지도 모릅니다.